11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제주도 골프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부랴부랴 짐을 싸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드라이버 하나랑 그 다음에 남편이 쓰던 우드,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로 받은 망고 7번 망고 아이언 하고 그 어프로치 3개랑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가져가요. 그리고 퍼팅까지 이 정도만 가져갈게요. 그리고 원래 쓰던 6번이랑 6번 아이언하고 그리고 유틸은 뺐어요. 잘 못 쳐가지고 이걸로만 치게요. 제가 이번에 새로 바꾼 드라이버입니다. 스텔스. 요번 제주도행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 6시 50분 출발 비행기인데 집에서 공항까지 거리가 가까워 요번엔 좀 느긋하게 나왔네요. 5시간 좀 안 된 시간인데 저희 지금 제주도 가려고 김포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16분 걸린대요. 엄청 가깝네 여기서. 저번 오이타 여행에서 인천공항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료로 친환경차라고 20%를 할인을 받아서 5박 6일 동안 42,000원 밖에 안 냈어요. 그래서 당연히 김포공항도 그럴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를 기대를 하고 주차를 떡하니 했습니다. 주말을 끼고 4박 5일간 여행을 다녀와 김포공항에서 차를 찾으니 주차료 폭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편안하게 장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모바일 체크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선이다 보니까 시간 소요도 적고 비행기 탑승 절차도 간단합니다. 이날 저희는 이스타항공을 이용했는데 위탁 수화물이 1인당 15kg였어요. 남편이 15kg가 좀 넘었는데 제 수화물은 15kg 미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합산해서 같이 짐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날이 목요일 평일 새벽이었는데 주말을 끼고 여행을 가는 인파들이 꽤나 많았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은 6시 20분이었는데 탑승 수속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오니 한 5시 40분 정도 됐더라고요. 아침은 가능하면 제주도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시간쯤 되니까 뭐 좀 먹어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반미 하나와 아메리카노 하나를 시켜 둘이 나눠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맛있지 않아? 바게트가 맛있네. 생각보다 엄청 맛있었던 바게트와 커피를 마시고 드디어 탑승을 했습니다. 남편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굴어떨어지더라고요. 약 1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저희는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2021년 봄에 다녀온 이후 2년 만에 다시 가는 건데 골프 여행은 처음이네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위탁 수화물로 보내온 저희 골프 가방을 찾아 렌트카 빌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요번 제주도 항공권은 인터파크에서 2인 왕복 티켓을 264,200원에 예약했고요. 렌트카는 로그인 렌트카에서 코나 아이언맨 휘발유용으로 4박 5일간 68,500원에 빌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차량을 빌리는 게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엔 이거보다 좀 더 비싸지 않았나요? 저희는 지금 제주도에 잘 도착해서 렌트카 지금 인수 받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9시가 좀 안 돼서 지금 뭐를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날씨가 좀 안 좋아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그럼 저희 같이 가볼게요. 이날 제주도 해비치 골프장에서 티오프 시간이 12시 6분이었는데 저희가 10시도 안 된 시간에 벌써 해비치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른 아침을 먹고 골프를 치기로 했습니다. 부랴부랴 표성 근처에 맛집을 검색했는데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 근처에 맛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만덕이라는 데가 되게 추천을 많이 하길래 한번 와봤어요. 오전 10시면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은 열려 있었고 안에 손님도 몇 명 계셨어요. 이 식당은 전복, 문어, 흑돼지, 두루치기 정식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거 2인분을 한번 저희도 시켜봤어요.
아침으로 먹기에는 약간 과한 상차림이긴 했는데 엄청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든든히 먹고 골프를 치자며 소문난 맛집이니 엄청 맛있겠다 생각하며 기대를 하고 시켰던 메뉴였어요. 메인 메뉴 말고 반찬으로 저렇게 간장게장과 돈베고기가 나왔는데 간장게장은 짜지 않고 정말 맛있게 간이 배서 감칠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베고기는 저만 한 점 먹었는데 남편은 예전부터 돼지고기 수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돼지고기는 수육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한 점만 먹었는데 아주 담백한 살코기 맛이었어요. 그리고 메인으로 시켰던 전복, 문어, 흑돼지 두루치기는 정말 해산물이 가득 들었었는데 그에 비해 흑돼지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한식 대첩에 나왔던 맛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두루치기에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 건 처음 먹어보는 거여서 좀 익숙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양념이 약간 좀 달았고 해물보다 흑돼지를 좀 더 많이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아침 식사였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맛이 있었던 식당이었는데 다음에는 표선에 다른 맛집을 좀 찾아보고 싶네요. 조금은 일렀던 아점을 먹고 리조트에 도착하니 11시 15분 정도입니다. 이날 기상예보에 비 온다는 확률이 80%라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를 초청해주신 동반자님이 연락을 해오셨어요. 비가 올 수도 있으니 좀 이르게 출발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원래 약속한 시간보다 한 25분 정도 이르게 출발했습니다. 처음 와본 제주도의 골프장인데 역시 풍광이 너무 멋지네요. 먹구름이 잔뜩 끼기는 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바람도 많이 안 불어 너무 좋았습니다. 초대해주신 동반자님은 시니어 티를 치셔서 화이트 티에서는 남편만 쳤어요. 이날은 해비치 컨트리 클럽의 레이크 코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동반자분께서 레이크 코스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해비치 컨트리 클럽은 한라산과 오름, 바다를 전망으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래요. 해원제 18홀과 대중제 18홀, 총 36개의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이날 대중제 코스인 레이크 밸리 코스를 치기로 되어 있었어요. 2번 홀 파3입니다. 굿샷! 오! 2번 홀 파3인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지금 드라이브 쳐가지고 겨우 올라갔어요. 140m인데. 제주 해비치 골프클럽은 전체적으로 중간 난이도의 골프장이며 해원제 코스보다 그린의 고저와 좌우 굴곡이 겹쳐서 일어나는 퍼블릭 코스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크 코스는 도전을 즐기는 프로 골퍼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래요. 사실 이 코스를 치기 전부터 동반자님이 여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 쳐서 그런지 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코스의 어려움보다 저희가 되게 어렵게 느껴졌던 건 맞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클럽을 두세 클럽 이상이나 잡고 쳐야 되는 거가 좀 되게 낯설었어요. 캐디님이 말씀하시길 제주도에서는 파3에서 드라이버를 잡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맞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첫 홀을 시작할 땐 날씨가 꽤나 좋았는데 홀을 더해갈수록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비바람이 몰려오더라고요. 4번 홀부터 흩날리기 시작한 비바람은 5번 홀로 가면서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레이크 코스의 시그니처 홀인 6번 홀에 다다라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어서 저희는 6번 홀까지만 치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은 날씨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치다가 관뒀어요. 아, 이렇게 또 치다가 관두기는 처음이네. 오늘 일부러 여기 오려고 비행기까지 타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딱 2번이나 나온던데 진짜 내일은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오늘 6번까지 했지? 6번?
오빠는 거의 그런 거. 아, 재수도 없지. 기도해 주세요. 너무 재수가 없어 죽겠네 그냥. 아유, 저기 오늘. 이제 처음 치는데 이거. 그니까. 근데 좋긴 좋다 되게, 그치? 어려워요 홀이. 저희가 했던 그 레이크 홀이 해비치에서 그린이 좀 되게 어려웠는데. 핀이 도저히 공이 쓰질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 페어웨이도 되게 길었던 것 같아, 그치? 넓고. 좋았어요. 근데 계속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저기 따뜻한 방에 와가지고 조금 몸 좀 녹이고 쉬려고요. 내일 비가 안 오길 기도하고 자야 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희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이 예약해 놓은 숙소로 왔습니다. 요번 제주도 골프 여행에서 이틀간 예약한 숙소는 해비치 골프장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서귀포시 남원읍 올레길 5코스가 지나는 길 옆에 있던 큰엉 해올레란 펜션이었어요. 펜션 바로 옆이 금호 제주 리조트여서 찾아가기 편했고요. 펜션은 꽤 오래되어 보였지만 깔끔하고 관리를 잘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고즈넉하고 방 안에서 보이는 바다의 뷰가 아주 근사한 곳이었어요. 웰컴. 웰컴. 화장실이 이렇게 샤워드슈로 되어 있고 작은 주방도 있어요. 여기가 얼마짜리야? 얼마짜리 방이야 여기가? 5만원? 경치가 엄청 좋아요. 오, 예쁘다 되게. 우리 남편이 아주 그냥 숙소 구하는 달인이 됐네. 달인이 됐어. 예뻐요. 14만원? 이틀에? 7만원 꼴이란 얘기네. 잘 구했다. 싼 거 나는 싼 거. 그래, 괜찮은데? 나는 좋은데? 되게 예쁜데? 남편은 가격이 저렴한 펜션이라 예약했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뷰가 아름다운 펜션이었어요. 지금이 비수기여서 이 가격이었지 아마 성수기 때는 가격이 좀 더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숙소에 들어온 시간이 약 오후 2시였어요. 너무 고단했기에 한숨 자고 일어나니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주변에 뭐 먹을 데가 없나 찾다 온 딱새우 전문점입니다. 저희가 묵고 있는 큰엉 해올레 펜션에서 여기 고시네라는 딱새우 전문점까지는 차로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이 식당은 주로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 테이블이 이렇게 야외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때마침 비도 그치고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저희는 테이크아웃을 하는 대신에 그냥 여기 야외 테이블에서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딱새우에 20미에 머리튀김이 추가된 A세트 하나를 시켰습니다. 여기 딱새우는 제주 한림에서 나오는 딱새우로 찜용과 섞어 쓰지 않고 횟감으로만 제공하는 프리미엄 제주 딱새우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딱새우의 경매 입찰을 통해 제일 선도 좋은 딱새우만을 매입해 당일 손질,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신손들을 위해 당일 한정 수량만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똑바로 먹어요. 맛있다. 신선해. 신선하다 진짜. 맛있어요. 지금 저희가 배가 많이 안 고프거든요. 어때? 이것도 맛있어? 맛있나? 맛있다. 맛있어. 딱새우는 찌면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기름소금장 맛있다. 떠서 먹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먹는 게 더 훨씬 맛있다. 이렇게 먹기도 편하네. 그러니까. 까줘서 그런가? 지금 이거 딱새우 머리 튀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먹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잡고 머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내장을 먹으래. 맛있다. 여기서 영수증 리뷰를 쓰면 이렇게 새우튀김 2마리나 음료수를 주는데 저희는 음료수 말고 새우튀김 달라 그랬어요.
맛있어. 맛있어. 숙소로 테이크아웃을 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이다 한 잔을 마시고 나왔는데 맥주 한 잔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주에서 1박을 하고 이틀째 날이에요. 기상예보로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화창한 날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른 아침 올레길 5코스를 지나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펜션 앞이 북적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해변가 모습에 눈이 실었던 아침입니다. 골프장을 가는 길에 들린 댓글이라는 동태찌개 전문점인데요. 이날따라 문이 안 열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클럽하우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남원이나 표선에는 그렇게 먹을 만한 데가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식사할 곳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저희 숙소에서 해비치 리조트까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한 25분 정도 가야만 했는데요. 차를 타고 골프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예뻐 눈이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날도 티오프 시간이 12시 6분이었는데 저희는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을 좀 하고 싶어서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식당에 온 시간이 10시 30분이었습니다. 2만원 넘는 김치찌개입니다. 아마 2만원이 넘는 김치찌개는 처음 먹어보지 않으세요? 네. 클럽하우스에 와서 점심을 먹는데 가격을 보고 허걱했어요. 여기는 다른 클럽하우스보다 가격이 엄청 비싸네요. 김치찌개 하나가 22,000원, 해물뚝배기 하나가 28,000원이었어요. 헐. 사실 해물뚝배기를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고등어 구이를 먹고 싶었는데 고등어 구이를 먹으려면 30분 전에 예약을 해야지 먹을 수 있대요. 아니라면 고등어가 구워질 때까지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을 하고 싶어서 일찍 왔기 때문에 그냥 고등어 구이는 포기하고 해물뚝배기를 먹었는데 그냥 맛이 그냥 그랬어요. 해물뚝배기보다는 김치찌개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날씨 괜찮네. 바로 가깝네, 드라이빙 레인지가. 지금 연습장에서 조금 연습하려고 필요한 채를 꺼내서 연습장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른 점심을 간단히 먹고 드라이빙 레인지에 와서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골프 연습장 이용 요금이 골프공 한 박스에 5,000원이라 저희는 골프공 한 박스를 빌려서 둘이 나눠서 연습을 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맞바람이 엄청나서 거리가 진짜 안 나갔어요. 남편과 한 20여 분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을 하고 퍼팅 연습장에 와서 퍼팅 연습도 했습니다. 해비치 골프장의 그린 스피드는 2.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린 관리는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이날도 비가 온다는 기상 예보에 바짝 얼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날씨가 화창하네요. 이날은 해비치의 회원제 코스를 치기로 했는데 팜 코스부터 시작입니다. 저희를 초청해주신 동반자님께서 회원제 코스가 페어웨이가 넓어서 치기가 굉장히 편하다며 자랑을 하셨어요. 실제로 굉장히 넓은 페어웨이에 관리가 잘 된 잔디로 치는 내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린은 좀 어려웠는데요. 한라산 때문이라고 하는데 홀 주변에 작은 나이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날 제 골프 치는 거에 집중하느라 남편 영상을 거의 못 찍었습니다. 여기 해비치 컨트리 클럽은 동반자님의 토대로 오게 됐는데 동반자님이 회원권을 가지셔서 저희는 퍼블릭 코스는 8만원에 회원제 코스는 12만원에 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기 해비치 골프장에서는 드라이빙 캐디를 배정받았는데요. 드라이빙 캐디는 하우스 캐디와 노 캐디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마샬 캐디라고 하더라고요. 캐디피는 8만원이었고 공을 찾거나 골프채를 가져오거나 그리고 그린에서 라이 보는 것 등등은 제가 다 해야 했고 이분은 운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형을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거의 노캐디나 다름없었어요. 이 해비치 골프장은 특이하게도 2인 노캐디가 가능한 골프장이었어요. 2인 노캐디 시 1인 그린피는 16만원이고 카트피는 2인에 5만원, 캐디피는 2인에 13만원이었습니다.
제주도여서 그런지 확실히 그린피가 서울 경기권보다는 많이 저렴하네요. 그래도 비행기 타고 숙박비도 냈으니까 그렇게 싼 거는 아니긴 하죠. 뭐? 뚜리밭. 더블? 팜코스 9홀까지는 정말 잘 쳤는데 스카이 코스에 들어가면서부터 비가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캐디님이 지나가는 비일 것 같다면 좀 참고 쳐보자고 해서 저희는 제주도에서 마지막 라운드였기도 했고 동반자님은 이 비 오는 거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비가 내리는데도 진행을 했어요. 한 몇 홀간은 그 비가 쏟아져 내리더니 또 금세 맑게 개어서 예쁜 무지개도 보여주고 날씨가 아주 변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날씨 때문에 제주도 여행 괜히 왔다라고 속으로 계속 후회했어요. 사실은 제주도에서 라운드는 이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비 오고 좀 너무 아쉬웠던 골프 여행이라 일요일 날에 저희가 조인을 신청해서 급하게 다른 곳을 다녀왔네요. 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굉장히 잘 쳤고 남편을 이겼습니다. 남편이 엄청 못 친 거 있죠. 저희 동반자님들은 은퇴 후에 제주도에 사시면서 일주일에 4회를 골프를 치신대요. 월화, 목, 금. 대단하지 않나요? 역시 대단하신 분들의 스코어입니다. 라운드를 끝내고 펜션 근처에 있었던 메밀빵을 파는 집에서 메밀빵을 사서 숙소에서 좀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 저녁거리를 사러 횟집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왔으니 회를 한번 먹어야죠. 안녕하십니까? 안녕 먹습니까? 안 해도 돼. 인사하는데 왜 그래? 아니 그 안녕하십니까 벌써 다 얘기했는데 무슨 안녕하십니까요? 안녕하십니까는. 때마다 인사하면 좋지 뭐. 아 인사 속에 너 박네. 오늘 저녁은 그냥 회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뭐 모듬 세트 포장이 돼가지고 59,000원짜리 포장을 시켰습니다. 거기 테이블에서 먹으면 너무 비싸요. 한 10만 원 줘야 되지. 2인분이 보통 먹는데 한 10만 원 잡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까지 물가가 되게 먹을 수는 비싸. 없을 것 같아서. 먹을 수는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안 먹을 거지. 그래서 59,000원짜리 고등어회랑 뭐 참돔이랑 뭐 모듬이니까 몇 가지 있겠죠. 도미에. 거기다가 뭐 매운탕 1인분 돼가지고 지리로 매운탕 1인분 추가하면 10,000원이래요. 막걸리랑 10,000원에다가 해서 우도 땅콩 막걸리 시켰고 그리고 밥 하나, 밥 한 공기. 제주도는 비쌉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일본 더 싼 것 같아. 이건 갈치회래요. 갈치회. 그리고 이거는 모둠회 세트인데 이건 질인가 보다. 땅콩술. 이렇게 한가득. 이게 지금 75,000원? 술까지? 그런 것 같은데? 6,000원. 술이 6,000원이구나. 몰랐네. 회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남원 근처의 횟집에 찾아갔는데 모둠회 한 상을 식당에서 먹으면 1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어딜 가나 회가 비싼 것 같아서 저희는 제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둠회 59,000원짜리를 테이크아웃 해왔습니다. 갈치회나 고등어회는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회는 아니니까 가격이 좀 비싸도 만족스럽기는 했어요. 우도 땅콩 막걸리도 한 병 사왔는데요. 운전 걱정 없이 숙소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니까 테이크아웃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근래 통회를 먹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신선한 회를 산지에서 먹으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배달 음식 같은 거 잘 안 시켜 먹고 테이크아웃도 잘 안 해 먹는 스타일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회를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먹는 것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술도 마실 수 있고. 제주도 여행을 이틀 해보니 식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비싸진 물가가 후덜덜하긴 하지만 간만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데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놀다니고 일하다니 힘들고 그래요.
들어가. 아니 들어오는데 어. 바람을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야. 아 진짜? 근데 보니까는 제주도 분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서울에서 오셨는데. 아 진짜? 당신은 30년 살다 내려와. 아 진짜요? 11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주도 여행 3일차예요. 큰왕 해올레 펜션에 체크아웃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펜션 근처 메밀빵이 맛있었던 메밀 이야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고 다시 온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밤에 네. 저희 골프 치고 수영하지 맛있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기억력 좋으시네. 하루 전날 골프 라운드 후 숙소로 들어올 때 여기서 메밀로 만든 소금빵과 영양빵을 사서 숙소에서 먹었는데 너무 구수하니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뚝딱 해치웠거든요. 그래서 이날 아침은 아침 식사로 커피와 메밀빵을 먹으려 이곳에 왔습니다. 주인장이 직접 기르신 메밀로 만든 빵이 너무 구수하고 담백하니 맛있었어요. 이번 제주도 여행을 떠나올 때 4박 5일의 여정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라운드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주말이어서 그런지 예약이 되는 건 너무 비싸고 저렴한 라운드는 없는 것 같아서 주말 라운드는 포기하고 관광이나 하자며 골프 예약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은 라운드가 없었어요. 근데 예약을 안 잡길 잘했죠.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심한 날에는 라운드가 혹시나 취소되지 않을까 싶어 이런 날은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비가 오는 거는 몰라도 이렇게 바람 분다고 취소되는 건 없더라고요. 비싸게 골프 예약을 하고 왔는데 비 내리는 것도 속상한데 바람 불어가지고 공이 제대로 안 나가면 그것도 엄청 속상할 것 같아요. 이런 데딱 세워놓고 여기서 버너 갖다가 놓고 라면? 머리 봐 자기 머리 봐. 모자를 써야 되나? 어디서 써야 돼? 춥다. 아 추워. 이제 완전 겨울이네.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이쁘긴 한데 그치? 아 추워. 좀 나아졌다. 여기 조금만 들어와도 육지로 들어와도 좀 낫네. 이날은 저희가 이틀 동안 묵었던 표선에서 제주시로 숙소를 옮기는 날이었어요. 이날 날씨도 너무 춥고 날도 우중충해서 그냥 저희는 표선에서 해안도로를 차로 달리며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점심 무렵쯤 월정리를 지나게 돼서 점심은 월정리에서 먹자며 이곳에 주차를 했어요. 주차장에서 바로 대왕 해물 짬뽕이라는 집이 보이는데 이날 그냥 가볍게 먹고 싶어가지고 짬뽕이나 먹을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가게에 들어가서 대왕 해물 짬뽕의 가격을 보니 무려 가격이 38,000원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손님들이 거의 중국인들이 되게 많고 메뉴 가격은 비싸고 양은 엄청 많은데 또 1인 1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짬뽕을 그렇게 몇만 원씩이나 주고 먹고 싶진 않아가지고 바로 근처 해물라면을 파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라면이 10,000원부터 시작을 하네요. 솔직히 라면이 10,000원 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그나마 싼 거였어요. 해물라면과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둘이서 같이 먹었는데 라면은 그냥 그랬고요. 김밥은 맛이 있었어요. 배가 꽤나 고팠는지 김밥 하나로 안 돼서 김밥은 추가로 하나를 더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공이 제대로 안 나갈 것 같아. 바람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깃발을 하면 기분 좋잖아요. 진짜 바람 너무 세가지고 감안하고 써야지 뭐. 저희는 얼마 안 됐어요.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네, 한참 어제- 미쳐서 다녀요 지금. 어제 골프 조인했는데 그분은 여기 골프 치기 너무 좋다 그러시던데. 아니 서울에서 육지에서 제주도 가면 좋지. 그분이 일주일에 4번 라운드 하신대요. 여기 오신 지 2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라면집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는데 이 주인장 아저씨가 골프 매니아시더라고요. 골프 치신 지 30년이 되셨고 저희가 일요일날 급하게 찾은 조인 상대와 통화하는 걸 들으시고 괜찮은 골프장을 알아봐 주시겠다며 여기저기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라면은 그냥 그랬는데 아저씨가 굉장히 친절하셨고 결국 아저씨도 티를 못 잡으셔서 저희는 저희 동반자분이 에코랜드를 예약하셔서 저희가 그분 덕에 일요일날 에코랜드를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거지 같아요. 11월에 제주도 오는 거 약간 별론 것 같아. 너 복불복이야, 복불복. 제주시로 향하던 중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지나가게 되어 저희도 한번 들려봤어요. 서울에서도 웨이팅이 그렇게 길다던데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웨이팅이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매장 앞에 준비되어 있는 태블릿 PC로 웨이팅을 걸었는데 포장은 77팀, 매장에서 먹는 거는 103팀이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까 싶어 매장 안을 구경해봤는데 매장 안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는 매장 앞에 바다뷰가 굉장히 멋진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베이글도 먹고 이 앞에 나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가려고요. 다음번에 먹어보지 뭐. 다른 데 가든지. 여기는 엄청 명소인가 봐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 남편은 먹기 싫은가 봐요. 근데 베이글이 맛있어봤자 뭐 베이글 아닌가? 그치 여보? 응? 나는 베이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얼마나 맛있으면 저래? 약간 유명세 같기도 하고. 그냥 갑니다. 저렇게 날씨가 추운데 77명을 기다리다니요. 아 도저히 기다릴 자신이 없어서 남편이 예약해 놓은 제주시의 숙소로 출발했습니다. 토요일부터 2박 3일간 묵을 제주시의 숙소인데요. 말이 리조트지 리조트는커녕 무슨 약간 모텔빌입니다. 거의 골프를 치기 전인 2021년도 봄에 저희가 제주도에 왔었는데 그때는 조선호텔을 묵었었어요. 그것도 스위트룸에. 골프를 배우고 골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는 럭셔리 호텔은 빠이빠이입니다. 알아봤는데 거기 현지 분이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티가 없대요. 네. 에코랜드요? 아 네네. 아까 얘기하시던데. 예. 아 그래요? 13만 원이요? 아 여보 내일 갈래? 13만 원? 에코랜드? 저희가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들어설 때쯤 네이버 밴드 제주 골프 동호회에서 일요일날 라운드가 가능한 사람을 찾았어요. 한국에서는 2인으로 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4인을 구성을 하고 티를 찾는 게 수월했습니다. 이제는 럭셔리 호텔에서 쉬는 것보단 그 돈으로 골프 한 번을 더 치고 싶은 요즘이에요. 숙소는 깨끗하고 저렴하게 하룻밤 자면은 족하고요. 이제는 그 돈으로 골프장을 다니는 게 저희의 낙이 되었네요. 토요일날 급하게 잡은 조인으로 저희는 에코랜드 CC에서 일요일 오전 8시 티를 잡을 수 있었어요. 저희 숙소에서 에코랜드까지 오는데 자동차로 한 40여 분 걸리는 거리였는데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차가 안 막혀서 한 30분 만에 도착한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6시 30분에 출발했는데 7시가 좀 넘어서 골프장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곳은 2인 노캐디 골프가 가능해서 캐디 없는 라운딩을 선호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구장이래요. 곶자왈 숲에 설계된 골프장이라 제주의 원천 곶자왈의 생명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린피가 13만원에 노캐디 그리고 추가로 카트비만 내면 되는 상황이라 가격이 괜찮다 싶어 저희도 온 거였어요. 뭐라 그러는데? 그럼 여기 카페 15분 전에 준비해 주면 되는데 그래? 연습 드라이빙 레인지가 있어? 여기 옆에 매트가 있고 그분이 이쪽에 있나 봐. 아 그래? 어제만 해도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더니 다행히 이날 아침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곳이 약간 고지되어서 그런지 기온이 좀 낮아서 날씨가 좀 춥게 느껴졌어요. 근데 주변 자연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티오프 시간보다 한 40분 일찍 왔기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는 퍼팅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어디죠?
에코랜드입니다. 에코랜드 GC라고 저희도 이제 처음 와봤는데 와보니까 역시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이뻐 보이네요. 되게 갈대도 많고. 제주도가 예쁘네요, 되게. 근데 그 해비치도 되게 좋았어요. 해비치도 되게 좋았는데 여기는 좀 되게 약간 여기는 산이고 여기 산이고 해비치는 해비치는 약간 바다 있는 쪽이고. 근데 여기 또 근데 되게 좋은 구장은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래되고 클럽하우스가. 근데 뭐 골프장은 아직 안 쳐봤지만 풍경이 되게 아름다워요. 산이라서 그런지 풍경이 되게 아름답고. 목요일 금요일 너무 아쉽게 쳤잖아요. 비 때문에 거의 수덥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냥 밴드에다가 한번 올려봤어요. 급조인하실 분 계시냐 그래가지고 올려놨는데 제주도는 밴드를 운영하더라, 그치? 제주도. 밴드 그래가지고 올려봤는데 그 라면 먹다가 갑자기 문자 받아가지고 그 라면 그 가게 사장님도 막 그 어디 막 예약해 주신다고 막 전화 돌리고 막 그러셨다가 뭐 결국에는 뭐 다들 부킹 돼가지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알아보셔가지고 여기 에코랜드가 예약이 된다 그래서 네. 여행사 통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여기 에코랜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티업인데 해도 굉장히 날씨 좋아요. 이쁘고, 오늘은 네, 오늘은 날씨 날씨도 좋고 이번에 해비치는 완전 망이에요, 망. 망한 건 근데 얘기하지 저는 말자. 잘 쳤어요. 저는 잘 쳤고 마음 건 남편은 얘기하지 좀 못 말자고. 쳤어. 드디어 티오프 시간이 돼서 출발을 합니다. 에코랜드 GC는 비치힐스, 에코, 와일드 이렇게 세 코스로 되어 있는 27홀 골프장이었어요. 저희는 이날 에코 코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에코랜드 GC는 국내 최초 무농약 친환경 코스 관리로 웰빙 컨셉에 맞춘 쾌적하고 깨끗한 골프장이래요. 저는 여기가 산속인 줄 알았는데 자연 휴양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바로 전에 다녀왔던 해비지 시슈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골프장이었어요.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라산도 저렇게 깨끗하게 보여서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 전 날씨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걸 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티를 잡아서 다행이지 이런 날 골프 안 치고 뭐 하나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곳은 해연제 골프장이면서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한 라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골프장이었고 노캐디 운영으로 보다 저렴하고 실속 있는 라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멋진 골프장이었습니다. 에코랜드 GC는 저희는 조인해서 갔지만 조인 안하고 2인 노캐디로도 플레이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이었는데도 1인당 그린피 13만원에 카트피 5만원 추가한 금액으로 18홀을 즐겼습니다. 저희는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오는 게 처음인데 제주도에 이렇게 골프장이 많은지 처음 알았네요. 제주도 골프 여행을 올 때 제주도 가성비 골프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건 제가 추천하는 정보가 아니고 저도 인터넷에서 서칭해가지고 찾은 정보예요. 코스 컨디션과 가성비가 좋은 골프장으로 사이프러스 CC, 오라 CC, 그린필드 CC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골프장으로는 샤인빌 파크 CC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이 까다롭고 비싼 구장으로는 나인브릿지와 핑크스가 있었고요. 예약은 가능하지만 그냥 비싼 구장은 블랙스톤, 테디밸리, 롯데 스카이리라고 했어요. 또 일반인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갈만한 구장 중에 그린피가 좀 비싼 구장들은 엘리시안, 오라, 사이프러스, 해비치 CC 정도 됐고요. 그 외에 아덴힐, 그린필드, 더 시에나, 우리들, 크라운 에버리스, 한라산, 아난티, 라헨느, 중문, 캐슬렉스, 라운 CC 등은 제주도민들이 그냥 가는 골프장 중 무난한 가격대의 성능비를 유지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특히 겨울에는 크라운과 우리들, 중문 CC가 A급 구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골프장 리스트 중에 에코랜드 GC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후지지 않았나 기대를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이때 라운드를 즐기고 왔습니다. 이런 연휴에는 날씨가 크게 한몫한 것 같아요. 이날 날씨가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바람도 그렇게 세지 않아서 헤비티 때처럼 그렇게 클럽을 두세 클럽이나 길게 잡고 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블라인드 홀이 많았던 에코코스의 9홀을 끝내고 스타트 하우스에 예약해놓은 김밥과 어묵을 받으러 갑니다. 9홀을 끝내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점심으로는 김밥을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했었어야 했어요. 아무래도 주말에 티를 긴급하게 잡아서 중간중간 사이에 그냥 끼워 넣은 듯 합니다. 샷. 이 김밥이 얼마짜리야? 김밥 하나에 7,000원. 7,000원? 이거 엄청 비싸네. 여기만 이렇게 먹으면서 해야 돼요. 아니 뭘 또 찍어 또 먹는데. 입안에 김밥을 우겨넣고 후반은 와일드 코스를 쳤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김밥을 먹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은 일본이랑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일본에선 점심시간을 거의 40분 이상 주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느긋하게 밥도 먹고 편안하게 라운드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새가 없네요. 같이 조인하신 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2인 노캐디로 여러 번 쳐봤지만 4인 노캐디는 두 번째였는데 아무래도 조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거의 둘 이렇게 따로따로 치는 분위기로 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 또한 신선한 경험이었는데 잘 치시는 두 분의 동반자를 뒤따라가려면 온전히 골프에만 집중해서 가야 했습니다. 라운드 중에 동반자님이 말씀하시길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아서 한라산이 잘 보인다며 이렇게 한라산이 잘 보이는 날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라산을 배경으로 사진 좀 찍으라고 막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제주도는 날씨가 엄청 오락가락하는 곳인 것 같았어요. 동반자님께서 제주도는 한 일주일 정도는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날씨를 만나서 제주도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제주도로 공치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잘했다. 스탑! 시 잘했어. 나이스 어프로치. 저희가 바로 그 후자였는데 일요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공을 치면서 약해. 다행히 호불호에서 호로 바뀌었네요. 나이스인 뭐야? 저기는? 나이스. 제주도에서 가장 골프 치기 좋은 달이 10월, 11월이래요. 이 글을 보고 저도 11월에 굉장히 좋은 날씨를 기대하면서 제주도에 왔지만 저희는 날씨 운은 좀 없었네요. 요번에 제주도에서 라운드를 하면서 제주도에서는 좀 바람막이나 그리고 비옷 정도는 좀 갖추고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12월, 1월, 2월은 바람이 없는 날에는 공 치는데 크게 춥지도 않고 문제가 없대요. 하지만 1월과 2월은 1년 중에 제주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은 시기라고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기온이 영상이라도 체감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육지에서 부는 바람과 차원이 달라서 초속 7mm 이상 바람이 불면 라운드가 굉장히 힘들어진대요. 그리고 제주도는 지역에 따라 날씨 편차가 굉장히 커서 날씨 검색을 하실 때 골프장 지역을 구체적으로 검색해서 날씨를 검색하시면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경험을 했지만 여행 중에 날씨는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도 4박 5일의 여행 기간 동안 하루였지만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도에서의 골프 여행은 좀 특별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좀 가격이 비쌌지만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요번에는 잘 몰라서 준비를 좀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은데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단단히 준비를 해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제주도 골프 여행입니다. 제주도에는 세계 100대 골프장에 들어가는 나이브리지가 있대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골프장 중에 하나예요. 12시 40분쯤 라운드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 한숨 자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을 가는 중입니다. 완전히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점심도 거의 안 먹고서는, 아니 먹긴 먹었지, 김밥을. 지금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그 식당이 거의 5시에 오네 여기는, 그치? 지금 4시 53분이에요 7분 남았다. 늦게 하는 데는 5시에 오는 것 같고 응. 일찍 끝나는 데는 한 7시면 끝납니다, 식당이. 진짜? 네. 7시면 끝나? 아니 그러니까 7시에 그러니까 마지막 주문 받고 거의 8시 되면 라스트 끝나요. 오더. 그리고 여기 써보니까 뭐 약간 호갱당하는 느낌이에요. 뭐 죄다 다 비싸요, 너무. 내가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해서 가고 막 이러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제가 그 골프 동호회에서 추천하는 가성비 좋은 그 식당 리스트를 제가 이제 찾았어요. 제주도에서. 진작에 거길 다녔었어야 되는데 뷰 나오고 막 이런데 엄청 비싸요. 뭐 한라산이 보이고, 뭐 한라산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성산이 보이고 막 이런데 뭐 고기가 거기서 거기지 뭐. 안 그런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 물론 맛있는 데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운데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여긴 깜돈 흑돼지라고 저희 숙소에서 가까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5시에 문을 열대요. 제주 착한 가격 식당 리스트에서 찾은 흑돼지 전문점인 깜돈에 왔는데 이날 사정이 있어서 문을 닫았더라고요. 해서 차선책으로 탐나가든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여기도 저희 숙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여기 제주도에 착한 가격 업소라고 있대. 흑돼지 180g. 제주도에 왔으니 제주도 흑돼지를 먹고 싶어서 온 식당입니다. 제주는 며칠 있어 보니 음식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찾아서 온 착한 가격 식당이었는데요. 흑돼지 오겹살 180g에 18,000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삼겹살에 맥주도 한잔 하고 싶어서 저 혼자 맥주 한 병을 시켰어요. 남편은 안타깝게도 운전 때문에 마시지 못했습니다. 렌트카 여행에 굳이 단점을 찾자면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기는 해요. 흑돼지 2인분과 된장찌개에 공깃밥 2개를 시켜 저희는 식사를 먹었는데요. 반찬들도 깔끔하니 맛있고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 옆에 사이드로 나왔던 멸젓 같은 게 안 짜고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흑돼지 오겹살에 멸젓을 저렇게 찍어 먹으니 감칠맛이 더해져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식당 리뷰를 찾아보니 이곳은 현지인 맛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주변에 관광객은 별로 안 보였고 거의 현지인들이 식사를 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저희는 잘 모르고 갔는데 여기에 생갈비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방문해서 생갈비를 먹어보고 싶네요. 제주 시내에 머물고 계시다면 이 식당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영업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 40분까지고 라스트 오더는 8시 40분이래요.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드디어 제주 여행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이고, 이날 날씨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날씨 요정이 저희가 갈 때가 되니까 나타났네요. 리조트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 미리 짐을 정리정돈합니다. 이날 비행기가 저녁 9시 비행기였는데 낮 동안은 관광을 하기로 했거든요. 대충 짐을 정리하고 아침을 먹으러 명가 동태탕에 왔습니다. 여기도 착한 식당 리스트에 있었던 식당이었어요. 제주도에 와서 동태탕을 먹고 싶다는 남편 때문에 찾아왔는데 역시 가격이 저렴합니다. 동태탕은 12,000원, 내장탕은 12,000원이었어요. 그것도 특이요. 저희는 내장탕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동태탕을 시켰는데 다른 손님들이 오셔서 주문하시는 거를 보니 동태탕 하나에 내장탕 하나를 시켜서 두 분이서 나눠 드시더라고요. 저희도 내장탕을 하나 시킬 걸 그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동태탕을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 개눈 감추듯이 싹 발라 먹더라고요. 저 또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하루 전날 라면을 10,000원 주고 먹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진짜 가성비 있는 동태탕 맛집이었습니다. 제주시에서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서귀포로 다시 넘어가야 했어요.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제주시에 묵어본 게 이건 처음인데 제주시는 맛집은 많은데 여행 동선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러 서기다원이라는 곳에 왔어요. 한라산 뷰가 멋지게 나오는 녹차밭이 있는 다원이었습니다. 여기 다원을 들어오기 위해선 입장료를 5,000원을 내야 되는데 1인당 5,000원의 입장료를 내면 녹차와 황차를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혼자 하세요? 아니요. 우리 남편. 예. 자리 정하고 앉으시고 오세요. 아, 네. 드릴게요. 아무데나 편한데 앉으세요. 제주에서 녹차밭 하면 오솔록이 떠오르는데 오솔록 말고도 제주에는 여러 다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중 서기다원은 한라산을 보며 조용하게 제주를 느끼기에 아주 좋은 다원이라고 소문나서 저희도 찾아와 봤습니다. 이 다원은 녹차밭 중간에 위치해 있었어요. 차밭이 예쁘게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창문을 열고 운치 있는 차밭을 바라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제주 서기다원은 원래 감귤농원으로 운영됐었다고 해요. 2005년 차밭으로 새롭게 바뀌어 운영하고 있고 한라산 해발 250m에서 제주 녹차를 재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라산과 녹차밭이 한눈에 보이는 절경을 한적하게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래요. 저희 지금 제주도 5일차예요. 이제 맨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올라갈 건데 여기가 어딘지부터 설명을 하시죠. 자기가 해보세요. 저 뒤에 한라산이 보입니다. 한라산이 둘이 쌓여 있네요. 여기는 지금 어디죠? 서기다원. 다원이에요. 녹차밭인데 여기 녹차밭에 입장하는 입장료가 1인당 5,000원이었는데 이렇게 입장료만 내고 입장을 하면 차를 무료로 주시네요. 그래서 녹차 한 병이랑 황차 한 병 이렇게 주셔서 저희 한 사람당 5,000원, 5,000원씩 10,000원 내고 여기 왔고 지금 여기는 서기다원의 전망대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이렇게 한라산 뷰도 감상할 수 있고 저기 제주 앞바다도 보인다고 해서 한번 올라와 봤는데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입니다. 저희가 제주도를 간 시기에 귤 수확이 한창이었어요. 11월에 제주도를 방문하면 귤 따는 체험도 강추한다고 들어서 귤 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휴엘이라는 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휴엘이 자연생활공원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해 있었어요. 여기에 볼거리가 많다고 해서 왔는데 입장료가 성인 한 명이 13,00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기가 동백꽃이 피는 계절이더라고요. 이제 막 동백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아직은 꽃보다는 꽃 봉우리가 훨씬 더 많았고 동백꽃이 만개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동백꽃 전에는 핑크뮬리의 시즌이었대요. 저희가 갔을 때는 핑크색은 사라지고 다 바랜 핑크뮬리만 있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휴일에서 가장 인상 깊고 좋았던 유채꽃밭이에요. 한라산 뷰가 정말 너무 예쁘게 나오는 곳이더라고요. 아, 이런 날 골프를 쳤었어야 되는데 이날이 날씨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게 말이죠. 사실 한 번 더 라운드를 할 수도 있었었는데 제주도의 그린피로 4번의 라운드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요번 여행을 하면서 일본 여행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주도를 올 시간이면 똑같이 일본을 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제주도는 일본에 비해서 물가가 정말 너무 비쌌어요. 우선 저희가 이번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 가격으로 264,200원을 썼어요. 이 가격은 제가 10월에 다녀왔던 오이타 여행의 비행기 가격보다 10만원이 저렴한 가격이었는데요. 렌트도 68,500원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빌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골프 그린피를 제외하고서라도 뭐 밥만 먹었다 하면 가격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5박 6일 일본 여행을 할 때 하루 경비를 온천하고 삼시세끼 밥 먹는 거를 10만 원을 잡았었는데 10만 원을 채 쓰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10만 원이 훌쩍 더 넘게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귤 따는 체험도 한 사람당 8,000원을 더 내고 귤 따러 왔어요. 직접 딴 귤은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되게 많은 양의 귤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입장할 때 저렇게 쬐끄만 비닐봉투를 주면서 저기에 담아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럴 거면 마트에서 사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 휴에리에서의 귤 따는 체험은 진짜 비추입니다. 비추. 절대 하지 마세요. 저기서 시식하는 건 마음껏 먹어도 돼요. 내가 돈이 하도 아까워가지고 마음껏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안 가는 게 답이에요, 진짜. 뭐 나름 괜찮은 시간이긴 했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골프를 한 번 덜 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나중엔 들더라고요. 휴일에서 시간을 보내고 조금은 일찍 공항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토요일에 사람이 너무 많아 패스했던 베이글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베이글집에 와서 먹고 가보려고 왔는데 날씨가 오늘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날 골프 쳤었어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참 복불복이네, 여행 중에는. 다시 찾아온 런던 베이글은 웨이팅 줄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 베이글이 다 동인한 거예요. 특히 제가 먹고 싶었던 감자치즈 베이글은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아있었던 초코칩 베이글하고 쪽파 프레첼 베이글 2개로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잠봉 버터 샌드위치 하나를 더 골라서 커피 2잔과 함께 주문을 했는데 34,900원이네요. 이거는 뭐 빵값이 아니라 식사값입니다. 이거 먹고 저녁 먹지 말아야지 여기다가 저녁까지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참지를 못하고 한 입을 합니다. 저도 살짝 한 입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맛있네요. 저랑 남편은 원래 베이글을 딱히 좋아하질 않아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을 때 몬트리올에 진짜 유명한 베이글집이 여럿 있었거든요. 거기도 엄청 유명해서 줄 서서 먹고 그러는 집이었었는데 저희는 크게 감흥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그냥 베이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네. 그러니까 맛있다. 캐나다에 있을 때도 베이글 맛집 다녀보고 그랬는데 한국이 훨씬 맛있어요. 거기서도 그치? 베이글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영국 거라서 그런가? 사람들이 괜히 많이 줄 서 있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안에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솔직히 이렇게 맛있는 베이글은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여태껏 먹었던 베이글하고 좀 식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었어요, 진짜로. 베이글 맛이 거기서 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차원이 다른 베이글이어서 저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런던 베이글도 그렇게 대기가 많대요. 여기서 먹어보고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빵 2개를 더 사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늦지도 않은 오후였는데 베이글이 많이 팔려서 비어있는 게 많았어요. 집에까지 가지고 가야 해서 그냥 플레인 종류를 사서 이곳의 유명한 크림치즈와 함께 포장해 왔습니다. 요번 11월에 다녀온 제주도 4박 5일 골프 여행은 여기까지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골프장들이 많았던 제주도는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국내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적으로 큰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12월엔 제가 한 달 동안 겨울방학이라 태국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올 주말에는 저희는 태국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럼 저희는 태국 골프 여행으로 찾아뵐게요. 안녕.